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 인류에게 단 한 번도 문자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복잡한 법률 체계, 정교한 경제 시스템, 그리고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까지 이 모든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상상조차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문자가 없는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을 테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문자를 그저 글자를 읽고 쓰는 행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자의 탄생은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인류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자의 진짜 탄생 비밀은 무엇이며 이 위대한 발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고 또 무엇을 잃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그 숨겨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문자가 세상에 등장하기 훨씬 이전 인류는 어떻게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했을까요? 고대 수렵 채집 사회를 떠올려 보세요. 밤하늘 아래 모여 앉아 모닥불을 피우고 어르신들이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부족의 역사와 지혜를 전하던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들의 삶은 자연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정보는 기억과 구전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노래나 춤 또는 그림을 통해 중요한 것을 암기하고 공유했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시간이 흐르면 왜곡되거나 소실되기 쉬웠으니까요. 부족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기억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농업혁명 이후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고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죠. 수확한 곡식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가축은 몇 마리인지, 부족 간의 약속은 무엇이며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등 관리해야 할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정확히 처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곡물 창고를 가득 채운 보리 자루들을 보며 혹은 새로 태어난 양떼를 세며 지도자들은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이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기억의 한계를 절감하고 불확실한 구전의 위험을 깨달으면서 인류는 비로소 새로운 방법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록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는 것. 그 간절한 염원이 바로 문명사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뜨거운 모래 아래 인류의 고민과 지혜가 담긴 작은 점토판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자가 이제 없던 시절의 아득한 어려움 속에서 인류는 어떻게 이 위대한 발명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이 최초의 기록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문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궁금증을 품으셨을 여러분을 위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부터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되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이 처음 사용했던 기록 방식은 바로 쇠기 문자, 즉 서령 문자였습니다. 그들은 젖은 점토판 위에 갈대나 나무로 만든 천필을 이용해 쇠기 모양의 흔적을 남겼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물건의 수량이나 거래 내역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듯 곡물 자루나 가축의 머리 모양을 본떠 그렸던 그림 문자의 형태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그림들은 점차 단순한 형태로 추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나타내던 그림이 이제는 소의 개념을 의미하는 기호로 변화하는 시기였죠. 이렇게 추상적인 기호들이 등장하면서 문자는 단순한 사물의 나열을 넘어 복잡한 생각과 개념을 담아낼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는 인류의 사고방식 자체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던 사고에서 보이지 않는 개념과 아이디어를 기호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문자가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을 테니까요. 이처럼 문자가 등장하면서 인류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체계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지식의 축적이 가능해졌다는 점이죠.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모든 지식과 정보가 사람들의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한 세대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했겠죠. 하지만 문자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기억을 넘어선 영속적인 지식의 저장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경험이 점토판이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보존될 수 있었고, 이는 곧 도서관이라는 개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위대한 지식의 전당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문자의 힘 덕분이었던 거죠. 학자들은 이제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론을 연구하고 토론하며 학문의 발전을 이끌 수 있었으니까요. 문자는 또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가 없던 세상에서는 법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불안정했을까요? 마을의 규칙은 그저 나이든 현자의 기억 속에만 머물렀을 겁니다. 하지만 문자가 탄생하면서 비로소 법전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죠. 함무라비 법전처럼 쐐기 문자로 새겨진 법 조항들은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과 같았죠. 개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던 사회가 이제는 문자로 약속된 질서 위에서 더욱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는 인간의 깊은 내면과 상상력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문학이라는 새로운 예술 장르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처럼 고대 영웅들의 이야기가 문자로 기록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질 수 있었고, 이는 인류의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았죠. 또한 종교와 철학 분야에서도 문자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복잡한 교리와 심오한 사상들이 문자로 체계화되고 기록되면서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머물던 가르침이 더 넓은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나 불경, 유교 경전과 같은 종교적 텍스트들이 문자로 기록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해석되면서 인류의 정신세계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문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 인류의 지식, 법, 예술, 종교, 철학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문명의 기틀을 다져주었습니다. 인류는 문자를 통해 비로소 기록된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인류는 문자를 통해 비로소 기록된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지식 체계를 혁신하는 거대한 발판이 되어주었죠. 문자가 없던 시절, 지식은 사람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세대의 지혜는 다음 세대로 구전되며 전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왜곡되기 쉬웠죠. 마치 강물이 흐르며 돌을 깎아내듯 중요한 정보들이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등장으로
이러한 한계는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식은 파피루스나 점토판, 양피지 같은 매체에 단단히 새겨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지식의 축적은 인류 문명에 전례 없는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지혜가 담긴 파피루스 두루마리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 기록된 천문학적 관측 기록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처럼 수많은 문헌이 모여 인류 지성의 보고를 형성했던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문자는 마치 씨앗처럼 지식을 보존하고 이 씨앗들이 한 곳에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루는 것처럼 도서관은 인류 지식의 거대한 숲이 되어 주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곳에서 선대 지식인들의 통찰을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며 인류의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문자는 또한 지식의 전파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가르침은 이제 문자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죠. 멀리 떨어진 지역의 사람들도, 심지어 수백 년 후의 후손들도 같은 텍스트를 읽으며 동일한 지식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학문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법률 분야에서는 함무라비 법전처럼 명확하게 기록된 법률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구두로만 전해지던 모호한 규범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이 생긴 것이죠. 문학 분야 역시 문자의 힘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서사시, 희곡, 시와 같은 문학 작품들은 문자로 기록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인류의 감성과 상상력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나 오디세야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자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 지나치는 돌리멍, 인간의 감정과 사유를 담아내는 예술의 도구로도 활용되었던 겁니다. 나아가 문자는 인간의 추상적 사고력을 놀랍도록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들, 예를 들어 정의, 자유, 사랑 혹은 수학적 공식이나 철학적 명제들을 문자로 표현하고 체계화하면서 인류는 더욱 복잡하고 심오한 사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자는 마치 생각을 담는 그릇이자 그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는 도구와 같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문자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인 기호로 시각화하고 이를 분석하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문자는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지적 능력을 끌어올리고 사회를 더욱 정교하게 조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문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복잡한 학문 체계나 법률 시스템 혹은 아름다운 문학 작품들을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인류는 문자를 통해 지식의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젖혔던 것이죠. 하지만 문자의 혁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지식이 소수의 특권층에만 머물던 시대를 넘어 모두가 지식을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바로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말이죠. 구텐베르크의 혁신적인 인쇄술은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며 인류 문명의 또 다른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문자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은 활짝 열렸죠. 바로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인쇄술 덕분이었어요. 이전까지는 필경사들이 손으로 한자 베껴 쓰며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했기에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소수의 귀족이나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었죠. 하지만 인쇄술은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봇물 터지듯 대량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식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솟아나 목마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 혁명적인 변화는 지식의 민주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인쇄된 책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사상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고 기존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를 전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많은 자유와 발전의 씨앗이 이때 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쇄술은 특히 종교개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인쇄되면서 일반 신도들도 성경을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특정 종교기관의 독점적 권위를 약화시키고 개인의 신앙과 양심을 중시하는 새로운 종교적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과학혁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연구 결과와 이론들이 빠르게 인쇄되어 전파되면서 학자들은 서로의 발견을 공유하고 논쟁하며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 있었죠. 한 사람의 연구가 순식간에 수많은 이들에게 도달하여 새로운 발견을 낳는 경이로운 지식의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더 나아가 인쇄술은 민족주의의 태동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같은 언어로 인쇄된 서적과 신문이 널리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공통된 문화와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죠. 이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근대적인 국민 국가가 발전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쇄된 문자는 종교, 과학, 사회, 정치 등 인류 문명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례 없는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자의 힘은 과거의 유물로만 남아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접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속 수많은 글자들, 컴퓨터 모니터를 가득 채운 정보의 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문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이 점토판에 새겼던 쐐기 문자부터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거쳐 현대 디지털 문명에 이르기까지 문자는 형태를 바꾸어가며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문자는 단순한 정보기록 도구를 넘어 인간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사회의 조직 방식을 혁신하며 궁극적으로 역사라는 개념 자체를 가능하게 한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문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를 알 수 없고 미래를 계획할 수 없으며 지금의 복잡하고 놀라운 사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읽는 이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수천 년 인류의 지혜와 노력이 담긴 경이로운 유산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기록의 힘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접하는 모든 디지털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강력한 기록의 힘을 통해 만들어진 역사는 과연 어떤 비밀들을 품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